생왕고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삼합은 얘가 생이죠. 해가 해묘미라고 하면 얘가 생이고 얘가 왕이고 얘가 고예요. 물론 이것도 다 틀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왕지 중심이기 때문에 해묘미라는 것은 목의 기운이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뭐 사유축이라든지 금의 코드가 있는 것과 또 인호술이라든지 화의 코드가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특성은 뭐냐면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생이라는 것은 영마고 왕이라는 건 도하고 고라는 것은 화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게 단순한 것들이 아니고 이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선 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 모든 삼합은 생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생성된다, 처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들 사주에 생이 많으면 이제 지지에서는 그걸 인신사회라고 하는데 생이 많으면 어떤 작용을 할까? 생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까? 네? 마무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일단 생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냥 일단 시작하자예요. 일단 시작하자가 생이에요. 그러면 일단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배우고 이제 방합을 배울 텐데 방합과 삼합의 어떤 차이점이기도 한데 일단 시작하자가 생이에요. 근데 삼합에는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일단은 시작하는데 그건 방합에서는 일단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삼합에서는 생에서 일단 시작하는데 뭐가 있어요? 왕이 있죠. 왕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생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방합에는 없는 거예요. 삼합에만 있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생에는. 송공화가 그랬나요? 너는 계획이라는 게 있구나. 계획이 들어가 있어. 방합에는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일단 시작해서 그냥 줄 걷고 좋으면 그게 끝이야. 그런데 삼합은 반드시 왕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임목 들어왔죠. 임목도 생지잖아. 그쵸? 삼합에서 임목이 생지이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 예를 들어서 오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임목은 무슨 임목? 계획을 갖고 있는 임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사주에 임목이 아니고 묘목이나 진토가 같이 있어서 방합의 코드로 간다 그러면 그냥 일단 시작하는 거야.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있는 거예요. 계획이 이시하는 거하고 계획이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계획을 갖고 한다라는 것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그 광범위함도 들어가고 대범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넓게 펼치는 그런 기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아주 그 대중적인 그런 기운들이 공적인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역마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인목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계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사주가 뭘 갖고 있는지 다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생은 일단 시작을 하는데 계획을 갖느냐 계획을 갖지 않느냐. 그 중에서 삼합은 계획을 갖는다.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역마는 그냥 에너지 덩어리예요. 에너지 덩어리. 그러니까 가장 그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에너지죠. 생동감이 있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추진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래서 말이 달린다고 해서 역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 말이 끌고 가는 그런 힘을 의미해서 역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만약에 역마가 없이 왕하고 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돼? 시작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 이게 지지의 생지가 없으면 뭔가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깔아줘야 돼, 판을. 너 시작해.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너가 처음부터 이걸 다 해라 하면 못해. 그런데 커피숍 딱 차려주고 바리스타 자격증 학원 끊어주고 해서 딱 어느 정도 판만 깔아주고 그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잘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안 되는 게 생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문제가 얘만 있고 얘가 없으면 알맹이가 없죠. 계획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 삼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목적성이에요. 목적성. 그냥이라는 게 없어요. 그 목적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이 유튜브가 워낙 그 많이 사주 유튜브가 많다 보니까 손님들 중에서 오셔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묘가 없는데 해미도 삼합이 된다라고 다른 데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삼합은 이 왕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떡볶이에 떡이 없는데 떡볶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허자이론이라고 해서 간절하게 원하면 온대 이게. 간절하게 원하면 뭐 다른 게 올 수는 있겠지만 이 삼합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도화라는 기운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도화라는 기운이 삼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운이야. 그러니까 도화가 빠져버리면 삼합 자체는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도화만 있다라고 하면 이합은 가능해요. 이렇게도 합이 되고 이렇게도 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과 목적, 추진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라는 걸 이제 중심이죠, 왕.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러니까 자기 월에 생지가 있는 사람하고 왕지가 있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달라지면 될까? 왕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월지에 생지가 있다. 나도 생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월지하고 일지하고 똑같으면 좋아. 합이 되거나 아예 그냥 똑같이 도화가 있든지 똑같이 생지가 있든지 이렇게 하면 편한데 하나는 도화가 있고 하나는 생지가 있고 근데 그것이 이 합이 안 됐을 경우 다른 오행들이 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방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지라는 것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려는 거야.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탈퇴요하, 즉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변화를 해야지만 성공하는 게 생지의 모습이야. 생지는 자기가 변해야 돼요. 목적을 이루려면 화가 돼야 되잖아. 얘는 목이 돼야 되잖아. 수에서. 그쵸? 이 어둠이잖아. 이거 어둠. 어둠 속이고 어둠 속에서 이 봄으로 빠져나오는 거잖아. 아침으로. 그런데 왕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 왕지는요. 자기 생긴 그대로 고유성, 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야. 생지는 변해야지 좋은 거고 왕지는 변하면 어떻게 돼? 유통기한 지난 식품하고 똑같이 되는 게 왕지예요. 왕지는 자기 색깔을 버리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절대 성공 못해요. 어떤 왕지도 왕지로 산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있는 거거든요. 너는 너 색깔 그대로 지키고 살아 이거예요. 너는 네 고유성, 선명성을 버리는 순간에 죽어.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왕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화가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더럽게 안 팔려. 그래갖고 화풍을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걸 따라서 지가 그리기 시작해. 그게 망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망한 거예요. 근데 계속 누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자기 색깔대로 더 선명하게 계속 자기 것만 그리면 언제 들어오냐? 삼합이 되는 운 때 자기 수종자들이 생기고 그 자기 그림을 사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그때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려. 왜? 주변에서 기토 같은 것들이 들어와갖고 계속 찌르거든. 야, 돈 벌어야지. 너 그림 그렇게 그려갖고 안 빨려. 좀 감각적으로 그려. 네 글은, 대중들이 싫어하는 글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찔러대거든. 그러니까 자기 걸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왕지는 자기 걸 버리는 순간에 뭐가 된다?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신금도 그 도화의 기운이 있는 글자거든요. 천간에서. 그래서 신금도 안 변해. 신금이 변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왜 화가 들어오면 변하잖아. 그때 제일 안 좋은 거거든. 근데 수가 들어오면 자기 그 고유성이 계속 지켜진다고. 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경금이든 신금이 임수 들어오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자체가 가치가 계속 보존되는 거거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왕지는 그러니까 자기 색깔대로 살아야 되는데 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공. 나야. 나라는 거 주인공. 그래서 선명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면 안 돼, 얘는. 이 선명성을. 그래서 이게 도화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문의를 이제 상담하러 오면 제가 항상 이 갈등을 빚는 그 시기가 토가 들어올 때, 금이 들어올 때, 뭐 이럴 때 이제 갈등을 많이 빚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라고 하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면 기회가 오니까 버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근데 도화라는 걸 예전에는 고서에 보면 전부 다 나쁘게 얘기해요, 이거를. 살이라고 하죠? 살이라는 살, 도화, 살. 왜 살이라고 했을까? 도화를. 도화라는 것은요, 자기 선명성을 계속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회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화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도화는 어떤 의미냐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의미일까? 도화가, 왜 가장 뭔가 빛나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 신금하고도 똑같거든요? 제가 도화를 얘기할 때 천간에서 신금을 많이 비유를 해요. 도화의 프리미엄은 뭐냐면 이미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도화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모차르트가 5살 때 피아노 작곡했다며요. 전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작곡을 못해요. 걔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거를. 무슨 모네나 고흐가 무슨 미술학원, 입시학원 비싼 교수 받았겠냐고, 그림 그리는 연습했겠냐고. 그냥 타고난 거야. 그 재능이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을 갖고 있는 게 도화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 하고 인기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게 살이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잖아. 이쁘면 이쁘다. 그래서 이쁜 여자분들도 시기 질투 많이 받을 거예요. 그냥 이쁘면 이쁘다고 하면 되는데 다 고친 얼굴이요. 이런 얘기를 왜? 그 시기 질투거든. 그럼 지도 고치든지. 고친다고 다 이뻐지나? 근데 그런 것들을 살이라고 하는 거야, 도화에서. 반짝이는 재능을 갖고 태어난 대신 그것을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 연예인들 막 악플 달리고 그러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걔가 인기가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 자, 도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도화라는 복숭아꽃이 이쁘죠? 네. 불그스름해서. 여러분들 복숭아꽃이 이렇게 폈으면 사람들이 호객행위예요. 야, 복숭아꽃 이쁘니까 가서 복숭아꽃 보세요. 막 이래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가서 보게 돼요. 네,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도화는요, 내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PR을 하면 안 되는 게 도화예요. 도화는 그 자체가 재능이 있고 그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나 이뻐 이러는 순간에 그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려요. 네? 왜 웃으세요? 나도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도화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빛나. 그냥 신금 같은 존재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석이고, 복숭아 꽃이고, 사람들이, 아, 이쁘다. 너 진짜 잘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지가 나서서, 나 진짜 잘났는데 너 왜 나를 안 알아줘? 막 이러면 그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는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이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때가 되면 무조건 빛나게 돼 있어요. 단지 그 때가 안 왔기 때문에 도화가 빛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이쁜 꽃 보면 누가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 그냥 사람이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이쁘면요. 백이고, 동물이고, 애기고, 꽃이고, 뭐든지 이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쁜 거에 끌리게 돼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애기들을 왜 이쁘게 낳는지 알아요? 모든 새끼들은 다 이쁘잖아. 왜 그래요? 계속 나라고 조물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애기가 딱 태어났는데 한 60 먹은 아저씨처럼 배 나오고 수염이 막 나갔구나. 막 담배 냄새도 막 나고 그래. 애기가 나왔는데. 와, 이러면 애기 안 낳을 거 아니야, 엄마들이. 무서워서 애기 낳겠어? 근데 애기 탁 낳는데 너무 이쁘잖아. 그게 바로 도화예요. 그냥 이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돼.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쁜 꽃에는 가시가 있듯이 시기 질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도화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도화라는 것은 재능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소유하고 있는 재능들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거야. 하늘에서 천명으로 내려준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도화 지금 얘기해 준 게 도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지가 바뀌어 버리면 생지가 쫓아오다가 뭐 어디를 가겠어? 갈 데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왕지만 갖고 이렇게 특히 이 도화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되도록이면 시나 일에는 없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 도화라는 게. 사회적으로 쓰면 이게 권력이 되고 인기가 되고 돈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대부분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남녀 간의 이런 문제로 비천하게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비천하게. 물론 이제 다 기운들이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라는 것은 이제 창고 고자인데, 창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저장하고 끌어내리고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화계라는 의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죠? 얘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얘는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럼 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 화계라는 의미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화계. 화계라는 게 화려함을 덮었다라는 거죠. 화려함을 덮었다는 의미 무슨 의미일까? 너 지금 청춘이라는 소리예요? 너 옛날에 청춘이었다는 소리예요? 너 옛날에 빛났어? 지금 빛나? 옛날에 빛난 거예요. 과거형인 거예요. 과거형. 너 옛날에 빛났었어. 너 지금은 빛나요? 안 빛나요? 안 빛나. 근데 자꾸 추억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년에, 지난날에, 옛날에 남자들이 12명이 쫓아다녔어. 뭐 이런 거, 지난 거에 계속 연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자기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현실에서 부적응하는 거예요. 가장 토라는 것은 현실적인데 현실에 부적응하는 게 또 토야. 왜? 지난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항상 인간이 뭐가 문제냐면, 몸이 늙으면 마음도 같이 늙어야 되거든? 근데, 몸은 늙는데 마음은 똑같아. 저도 마음은 지금 30살이에요, 아직도. 이게 문제야. 몸이 따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아직도 그냥, 봄에 벚꽃 떨어지고, 음악 이쁜 거 나오고, 그냥 노을 지고 그러면, 마음이 아직도 울컥울컥 감성이 막 올라오니까, 마음은 아직 20, 30대인 거예요. 마음이 안 늙어. 고가 그런 거야. 고라는 게 이미 덮어졌는데 계속 나는 빛나고 있다는 거야. 마음만은 청춘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착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자꾸 빛나려고 하면 될까? 도화처럼? 도화는 자기가 빛나야 되잖아. 자기가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나잖아. 바꾸면 안 되잖아. 이 친구는 옛날에 빛났던 거예요. 이 친구는 현재 빛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빛난 사람은 뭐래? 뭐가 있어, 대신. 얘는 빛이 있지만, 추억도 있지만, 다른 말. 그렇죠.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럼 이 경험을 어떻게 써야 돼?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돼? 아니면 주인공을 키워내는 사람이 돼야 돼? 네? 그냥 이 사람들한테 자꾸, 너 도화되라. 생지대라 하면 돼? 다 틀린 건데, 얘는 물고기, 얘는 조류, 얘는 육지동물 다 사는 구역이 틀린데? 그러니까 스님도 맞지. 자기 경험으로 좋은 말만 해주잖아. 화계 들어가면. 좋은 말은 그것도 선생이에요. 스님도 일종의. 그러니까 고들은 어디서 자꾸 착오에 빠지냐면 나는 이미 옛날에 빛났던 사람인데 자꾸 현재의 마음이 안 늙었다고 해서 몸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순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니까 거기서 실패를 계속 맛보는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고 절로 들어가는 거야. 외로워지는 거야. 외로울 꽃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사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생한고의 의미예요.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